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푸틴 체제는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 매우 낮다. 즉 1년 이내에 레짐 체인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포스트 푸틴 체제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한국에게는 자유민주 통일, 흡수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화두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발티케 가스관 폭발 사건하고 돈바스 지역 합병 선언이 앞으로 급속하게 푸틴 체제의 목을 쪼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가스관 폭발 사고는 발틱 해저를 통해서 러시아 가스가 독일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노르딕 스트림 1 and 2 이 두 개의 가스관이 지난주 월요일 9월 26일부터 대략 한 4번 정도 동시 엔드 순차 이렇게 폭발해서 완전 부사져서 더 이상 사용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보타지, 즉 비밀 파괴 공작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부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 보시면은 스웨덴 당국이 그 지역이 스웨덴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기 때문에 스웨덴 당국이 1차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도 이거는 사보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히 저절로 저렇게 부사진 건 아니고 누군가가 부쉈다는 건데 무엇으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서 부사했는지는 이거 밝히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요. 예? 이건 과학적 사실일 테니까. 그래서 조만간 이건 이제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누가 왜 저런 짓을 했는지는 이것도 결국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결국 드러나리라고 이제 봅니다. 예. 오일 프라이스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EU 국가 중에서 러시아 가스를 받는 나라는 헝가리 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는데 노드 스트림 1, 노드 스트림 2, 야말 파이프라인이 있고 튀르크 스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현재 가동 중인 것은 헝가리로 가는 튀르크 스트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잠긴 게 지난 5월에 잠가버린 게 이건 러시아가 잠가버린 건데 야말 스트림이라고 이거는 거리가 한 4,107km나 되고 용량 33bcm짜리인데 이거는 5월 이후에 러시아가 잠가서 지금 가스 안 오는 것이고 노드 스트림 1이 대략 한 1,200km 정도 용량이 한 55bcm 되는데 이것은 8월 말 이후 전기 보수를 핑계로 사실상 공급 중단한 이후에 9월부터 쫙 스톱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9월 26일에 부사져 버린 거고 노드 스트림 2도 거리 한 1200km, 용량 55bcm. 그래서 노드 스트림 1 and 2가 쌍둥이 같은데 이것은 준공하고 나서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 후 사용 직전에 푸틴의 유크레인 침략 전쟁 제재하느라고 사용 취소되어 버렸고 그래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가스는 지금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로 가는 거 실금 가는 거 빼고 나면은 이 말은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서 받던 돈도 싹 사라졌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은 주력 파이프라인 노드 스트림 1 and 2가 폭파돼서 완전 부서졌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완전하게 사용 불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령 그럴 일이 단기간에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EU하고 푸틴이 화해하고 가스를 다시 받는 것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가사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 수리하는데 최소한 1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사용 완전하게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누가 왜 부쉈는지를 진상규명하느라고 지금 적어도 몇 달, 빨라야 몇 달, 어쩌면 1년가량 이렇게 시간 다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완전하게 사용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쩌면 수십 년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거 한 수십 년간 사용 불능 상태로 이제 방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 가스는 유럽에서 지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러시아 가스 산업이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어마어마한 산업 자체가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종사하던 인력들 모조리 실직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실직되면은 그 가정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원망은 푸틴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유럽은 저 러시아의 행위를 이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러시아산 오일에다가 가격 상한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가격 상한제 어기는 물량은 보험이나 금융지원이나 뭐 예약한다거나 뭐 항해지원 이런 거래에 필수적인 모든 서비스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거 결정 누가 합니까? 예? 서방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 못 받으면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EU가 가격 상한제 결정하면은 세계가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도 어떤 결정하면은 우리도 동참한다 이런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중공 따위도 이거 어길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중공 따위가 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오일 끝장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EU는 가격 상한을 어느 수준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겠죠. 이거 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가스관 폭발 사고 이후에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 검토한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대응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핵을 쏘겠습니까? 예? 핵은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 당국의 어떤 현재 이 시각에 러시아 당국의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하면은 생산 줄이겠다, 생산 컷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그런 효과 없는 짓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생산 줄인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산 줄이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거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에너지 무기화하겠다.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가 러시아 오일을 공짜로 가져옵니까? 다 돈 주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생산을 줄인다는 것은 러시아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오일 산업이 망가진다. 러시아 오일 근로자들이 실직한다. 이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무려 매일 200만 배럴 감산 결정했는데 아마도 사우디가 서방의 희망과 달리 푸틴에게 지금 가까이 가는 이런 멍청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00만 배럴만 감산해도 유가 100불 넘을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엉터리 예측도 있었지만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해도 지금 WTI가 90불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오펙 플러스 이 내부자들이 유가 폭등을 노리고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 시장에 슬쩍 흘려놓고 사실은 200만 배럴 깜짝 감산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대악재가 돼서 유가 폭등할 가능성 이제 점치고 내부자들이 오일 선물 롱 포지션 왕창 걸었다면은 아마도 손에 상당히 보겠네요. 예, 완전 깨소금 맛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자가 언제나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러시아 에너지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이제 완전 망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 러시아 재정 대략 한 45%를 에너지 분야가 차지를 한다는데 에너지 산업이 망가진다면은 에너지와 관련되는 모든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산업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경제가 지금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산업과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와장창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것을 저 늙은 푸틴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거 해결할 유일한 수단, 유일무이한 수단은 시장을 통해야 합니다. 시장은 누가 지배합니까? 서방이 다 지배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팔로가 막힌 러시아가 탈리반한테 일도 판다는 겁니다. 그 사인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완전 이거 이후 같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품질 좋은 고객인데 그걸 차버리고 탈리반한테 판다는 겁니다. 많이 팔을 하십시오. 이란이나 쿠바 등이 친러시아로 분류가 되지만 에너지 시장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 밀려나면은 이란이나 쿠바가 엄청 좋아할 겁니다. 속으로. 러시아 떠난 자리에 자기들이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를 이 기회에 완전 밀어내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공한테 지금 파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공이 러시아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중공이 서방 시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공이 지금 서방의 뒤통수를 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봐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지금부터 앞으로도 서방이 중공이 러시아 가스 판매 통로가 되는 걸 봐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중공도 제재로 포위를 당해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공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러시아 경제가 먼저 완전 망가진다는 건데 직접 타격을 받는 오일 가스 이런 산업부터 이제 바로 망가지기 시작해서 경제 전 부분이 급속하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원성을 누가 덮겠습니까? 푸틴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러시아 관련 그 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경제 관련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할 만한 곳, 공개된 것부터 입수 가능한 것부터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수준, 러시아 금리 수준,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곡선,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저 모양이 완전히 희한합니다. 저거 지금 그 정상 시장이 아니다. 완전 지금 비정상 시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시사하는데, 그래도 특이한 거는 최근에 대략 한 달 전으로 단기 금리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주가 지수 보면은 이거는 유크레인 침략 이후에 완전 박살이 났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있는 거 이제 확인이 되고요. 매우 이제 기이한 것이 바로 루블 환율 아닙니까? 루블 환율.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의 저 환율은 자유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환율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야말로 통제 환율, 보여주고 싶은 환율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저 가격에 러시아 시민들이 달러로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건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을 오랫동안 통제한 권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스마트한 권력은 시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을 통제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말입니다. 결국 러시아 루블 환율도 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리 숫자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슬금슬금 오르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변화의 시작이 아닌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 침략 전쟁, 이거 아직도 푸틴은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투입한 병력은 모조리 몰살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절하게 탈출 전략을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그게 똑똑한 것인데, 지금 그 푸틴이 이 전쟁에서 탈출을 하는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먼저 탈출의 전제는 잘못 인정하고 죽이고 부순 거 사죄를 해야 하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점령지에서 물러나는 게 먼저입니다. 크림반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푸틴은 돈바스 지역을 합병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지가 무덤을 더 깊게 더 넓게 파는 멍청한 짓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니 지가 멋대로 원맨쇼 하듯이 그 합병선언 한다고 해서 그게 러시아 영토가 됩니까 저게? 오히려 침략 의사만 다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전투로 유크레인이 지금 도로 탈환을 하고 있잖아요. 푸틴이 그동안 지원병 모집한 거 모두 실패했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이제 전선에 사람이 없고 군인이 없으니까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원령을 내려버렸는데 그것도 부분 동원령이라고 가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의 유능한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를 버리고 국외로 지금 피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피난은 유크레인 국민들이 가야 하는데 러시아 청년들이 피난 간다는 겁니다. 피난. 그러니까 떠날 능력이 있는 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피난 갈 능력도 없는 무식하고 무능한 인간들만 지금 무차별 징집을 해서 지금 전선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유크레인 군대는 백전백승 아주 노련한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크레인 국방부가 발표하는 전투 상황일지 이거 보시면은 요즘은 매일 전사자 숫자가 500명대 지금 기록이 되는 날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300명 그 전사하면은 하루에 300명 전사 기록 나오면 그거 많은 거였는데 뭐 150명, 100명 이렇게 될 때가 많았는데 좀 한산할 때는 100명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은 500명대 매일 전사합니다. 전사자 500명이라는 것은 1500명 전상자, 부상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잘렸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 500명에 포함 안 되고 1500명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2000명 정도 병력이 전투불능되어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은 그동안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 등 군용기가 무려 264대나 되네. 와, 헬기만 227대, 드론은 1015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 제공권도 유크레인이 이미 장악한 거 아니냐. 지금부터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지역에서는 그냥 이 복수심에 불타는 유크레인 전사들이 가서 그냥 사냥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꼴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본토에서 유크레인 공군이 F-15, F-16 훈련받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나? 근데 그 말씀드리기 대략 한 2달 전에 제가 보도로 본 겁니다. 그거 훈련시키는데 한 서너 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저 돈바스 지역 상공에 F-15, F-16 날아다닐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돈바스나 크림반도 탈환작전 할 때 분명히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뉴스 통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유크레인 전쟁에서 돈바스 지역을 합병 선언한 푸틴은 이거 스스로 테러를 막아버리는 매우 우둔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고 있는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 테러를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이제는 도망갈 길도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돈과 생명을 저기 지금 갖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모든 원성은 푸틴을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저 푸틴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명합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것이고, 이제 물러나기 전에 이제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푸틴 이후에 과연 어떤 체제가 들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친서방 체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친서방 아니면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살 길은 서방 시장에 복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친서방 체제가 아니라면은 푸틴만 다른 사람으로 이제 제거하는 거, 바꾸는 거, 일종의 친위 쿠데타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질은 지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예, 결국 친서방 체제가 들어서야지 사실상 종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러시아가 친서방으로 레짐 체인지가 되어버리면은 북공 지원 세력이 하나 사라지고, 지금의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체제, 저거 자연스럽게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늘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지금 안보리 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저거. 예,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예, 그리고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저거. 그래서 결국 북공 세력도 쭈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 흡수 통일, 이 천하 대세를 한국이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